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최근 강릉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던 환자가 손에 흉기를 들고 난동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경찰에서 풀려난 환자가 또 다시 병원 내원을 요청하면서 의료진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배연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일 새벽 강릉의 한 병원 응급실. 불투명 유리로 가려진 상담실 문 너머에 있는 사람이 고함을 지릅니다. 대표 전화해! 알고 있으니까, 어? 대표 전화해. 말 안 듣지, 니들, 이 사람은 파일로 보이는 것으로 문을 내리치며 계속 위협합니다. 지금 칼 든 거야? 네, 포토칼이에요. 40대 여성 환자는 호흡 곤란으로 응급실을 찾았지만 의료진이 주사를 권유하자 이를 거부한 뒤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칼을 들고 밖에서 위협을 했을 때 우리의 생명의 안전이 위협을 받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신체에 파괴나 훼손을 당하거나. 실제로 출동한 경찰에 연행될 당시 이 환자가 흉기를 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체포됐던 환자는 경찰에서 풀려난 뒤 다시 같은 병원에 내원 의사를 밝혀 의료진은 계속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해당 병원은 지난해 1월 낙상 사고를 당한 주치자가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했고 그해 5월엔 술에 취한 경찰관이 응급실 의료진에게 폭언을 퍼붓는 등 환자의 폭언 폭행에 노출돼 왔습니다. 1년에 4번이나 5번 정도는 항상 환자한테 맞고 아니면 주치자에게 언어 폭행을 당하거나 보호자와의 트러블에 의해서 언어적, 정서적, 그런 감정적 학대를 겪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끝나지 않는 응급실 난동에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폭력 행위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폭행 위협 이게 계속되면 그 해당 의료진에 대한 위협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당시에 내지는 그 앞뒤에 내원해야 될 응급의료가 필요한 환자들한테도 굉장히 큰 위협이 되는 거죠. 경찰은 40대 여성을 불구속 입건해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강원FC 김병지 대표의 아들이 구단 유소년 선수들과 공짜 해외 연수에 동행해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는 소식 이틀 전 보도해드렸습니다. 김 대표의 아들은 강원FC 소속이 아닌데요. 김 대표가 아무런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으면서 팬들 사이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준겸 기자의 후속 보도입니다. 지난 3일부터 열흘간 강원FC 유소년팀 영국 연수에 아들과 동행한 김병지 대표. 연수 마지막 날 강원FC 유소년팀에 소속되지 않은 김 대표의 아들이 아빠 찬스를 통해 공짜 연수를 다녀왔다는 특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강원FC는 당시 김 대표가 전력강화부와 회의를 거쳐 아들을 포함한 외부 고교 학생 5명을 선발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 이후 MBC 기사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팬들 입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본인 아들이 거기 떠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좀 안 좋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하고요. 반면 이번 유소년팀 영국 연수가 김병지 대표의 노력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들이 포함됐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축구계에서는 김 대표의 결정이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FC 서울이 선수를 잘 키워가지고 유럽을 가서 그에 대한 혜택으로 유럽 구단들이 초청을 했는데 다른 지역 사람들이 간다, 선수들이 간다? 이렇게 보더라도 당연히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렵죠. 스포츠 감독의 특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농구 대표팀에 아들인 허훈과 허훈 형제를 발탁했던 당시 허재 감독. 당시 농구협회가 키 1m 80cm인 허훈 대신 장신 포워드를 뽑자고 건의했으나 허 감독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표팀이 준결승에서 탈락하고 아들 선발 특혜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허 감독은 자진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상황에 놓인 김 대표는 직접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병지 대표의 아들이 영국 연수에 공짜로 다녀온 것에 대해 김 대표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준겸입니다.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약속했던 윤석열 정부가 별다른 성과 없이 불명예 퇴진하고 조기 대선 전국을 맞고 있는데요. 혁신도시 지자체와 지역 국회의원, 공공기관 직원들이 속한 노동조합까지 나서 혁신도시의 집중적인 투자와 육성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윤하은 기자입니다.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지방이전은 어디로? 혁신도시 우선 배치! 혁신도시 우선 배치!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노동조합들, 혁신도시가 자리 잡은 지자체, 이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까지 한자리에 모여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신속한 결정과 기존 혁신도시 우선 배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공공기관 이전으로 각 혁신도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긴 했지만 부족한 예산과 투자로 교육, 문화, 의료 등을 갖춘 자족도시까지 성장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지금이야말로 기존 혁신도시에 대한 전폭적인 정책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며 2차 공공기관 우선 배치로 기존 혁신도시의 완성도를 높이고 관련 기업들의 발길까지 이어지게 해야 진정한 지역 발전,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20년 전에 했던 시행착오를 전국 곳곳에서 또 되풀이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혁신도시의 완성은 20년이 아니라 3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아무도 장담을 못한다. 원주시를 지역구로 하는 2명의 국회의원들은 정당을 떠나 한 목소리를 내며 힘을 보탰습니다. 자꾸 흩어놓지만 말고 그래도 어느 정도 집중이 돼서 효율적으로 국토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에 이전한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그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기관들이 다시 혁신도시로 2차 이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들은 공공기관 2차 이전 우선 배치와 기업 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 등이 담긴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각 정당과 후보에 전달했습니다. 한편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다른 지자체들은 기존 혁신도시가 아닌 곳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해달라며 정부와 후보 캠프 공략에 나선 상황.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두고 각 지자체의 셈법과 요구가 복잡한 가운데 명확한 기준 제시와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사회대전환 강원 선거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당과 녹색당, 민주노총 산별노조, 노동단체들로 구성된 사회대전환 연대회의가 공동 지지하는 후보입니다. 선대위는 기득권 양당 체제에선 우리 사회가 개선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노동자와 농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강원도의 지역 소멸에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산 진폐 재해자 단체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진폐 정밀 검진 진단 수당 현실화를 공약에 반영시켜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광산 진폐권익연대와 한국진폐재해제가 환자협회, 중앙진폐재활협회 등 전국 5개 진폐재해자 단체들은 주요 정당 대선 후보자들에게 보낸 건의서에서 진폐법 개정 전인 2010년보다 진단수당 지급액이 줄었다며 내년부터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진단수당 인상에 필요한 예산이 연간 10억 원에 불과하다며 오는 28일까지 공약 채택 여부를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평창 지역의 관광자원과 KTX를 연계한 평창 시티투어 버스가 내일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버스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운행되며 평창역부터 600마지기와 청옥산 깨비마을, 광천 선굴, 금당 계곡 등을 둘러보는 1코스와 진부역을 출발해 국립한국자생식물원, 조선왕조실록 박물관, 발왕산 케이블카 등을 돌아보는 2코스로 구성됐습니다. 이용 요금은 서울에서부터 왕복 KTX 탑승료와 입장료, 중식비까지 포함해서 성인 기준 각각 77,000원과 79,000원으로 책정됐으며 탑승 예약은 평창관광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부터 유권자들이 많이 모이는 4,500여 곳에 대선 후보 선거 벽보를 부착합니다.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성명, 기호, 경력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거짓 정보가 있다면 누구든지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또 오는 20일까지 후보자의 재산, 병역, 납세 전과 등 정보 공개 자료와 정책 공약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 공보를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정당 당직자 등을 사칭하는 숙박업소 노쇼에 대한 MBC 보도와 관련해 정선과 강릉에서도 추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는 경찰의 당 관계자를 사칭한 허위 주문에 엄정 대응해달라고 요청하고 시민들에게는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지역 시도당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소상공인을 상대로 벌어진 정당 당직자 사칭 노쇼와 이재명 후보 어깨띠 주문 사건 등을 취합해 집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가 민선 8기 후반기 조직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강원특별법 특례 발굴 등을 위한 한시기구였던 특별자치추진단을 특별자치국으로 상설화하고 경제국의 국방경제추진단을 신설해 방위산업의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또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허단지 지정에 따라 바이오 기반 조성팀을 신설하고 생활도민팀과 외국인 지원팀을 신설해 생활 인구에 초점을 둔 정책 개발에 나섭니다. 또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금융팀과 공공주택팀, 필수의료 지원팀과 미래교통팀, 문화기반팀도 신설합니다. 횡성군이 도시 청년들을 대상으로 귀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횡성 천경 로컬 투어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오는 6월 3일까지 도시 청년 25명을 모집해 횡성 숲체원에서 1박 2일 동안 횡성 로컬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귀촌이나 농촌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에게 무료로 횡성 5일장과 관광지 소개, 숲체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횡성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이점을 살려 청년들의 지역 정착보다는 5일은 도시, 2일은 농촌이라는 5도 2촌, 4도 3촌식 체험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삼척지역 자활센터가 희망브릿지 전국재난구호협회에서 주관한 민간주도 재난복구 공모사업인 2022년 경북 강원 산불 피해 지역 회복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 회복사업은 지난 2022년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울진과 삼척, 강릉, 동해 등 4개 지역의 공동체 회복과 지역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추진됩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